종부세 논란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종신 대표가 되겠다라고 연설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 종부세와 상속세, 금투세와 종부세가 지금 언급이 돼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 바로 김두관 측에서 당 대표 자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네.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단순히 전당대회의 후보 간의 그런 그 공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슈를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재명이 참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네네. 이재명 스타일이 불리한 것은 똑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경향신문의 전 편집국장 이대근이 칼럼에서 썼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정치 철학이 없다. 네네. 이 사람의 말은 유효기간이 있다. 자신이 또 다른 얘기를 할 때까지 전혀 다른 자신이 한 말을 180도로 바꿀 때까지만 유효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네. 바로 이 종부세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가 언제부터 사실 이게 이재명이 한 얘기냐면 지난 대선 때였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벌이는데 모든 그 집권 여당 후보가 그렇듯이 마지막 다 돼서는 사실 자기의 같은 진영의 대통령의 과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서겠다. 사실 DJ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딛고 대통령이 되라. 네네. 전 나를 씹어도 된다. 네네. 나를 비판해도 된다. 이렇게 아까 이인재나 노무현한테 그때 사인을 보냈듯이 당시에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은 DJ처럼 안 했어요. DJ는 그래요. 당연히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이 갑작스럽게 개입을 해요. 네네. 어떻게 개입하느냐? 윤석열 후보를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당 후보 윤석열이 당시에 대통령하고 공방을 벌여요. 네네. 공방을 벌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당 후보가 없어져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존재감이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곱씹을 거예요. 0.73, 0.74. 그렇죠. 이 0.73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내가 이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이 나서지만 않았으면 이번에도 200석 될 뻔했었어요. 문재인이 나서지만 않았으면 문재인이 그 25만 원 풀어줬으면 내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 철학 없어요. 일관성 없어요. 식어는 그냥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 존경하니까 존경한 줄 아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고 그렇죠. 내가 불체포 특권 사용 안 한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좋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해요. 실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한 스스로도. 강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있어요. 네. 죽었다 깨나도 난 민주당 지지하겠다라고 한 개딸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동층, 중도층을 그 중도가 보수든 진보든 이쪽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도, 중산층 이런 사람들 중에 예컨대 종부세 폐지한다. 1가구 1주택 그걸 갖다가 그 세금을 팍 감면해 주겠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저거 말도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종부세, 금투세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열 받아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찍어요. 어디를? 민주당을. 국민의힘은 죽었다 깨나도 안 찍어. 그런데 이게 날까 저게 날까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은 높아가고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싫은데 어쨌든 세금을 깎아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철학이 있긴 있어요. 어떤 철학? 표 되면 무엇이든 한다. 표 되면. 표가 되면. 돈 내도.
그렇긴 하죠. 네네. 돈대도 무슨 짓이나 하죠. 대장돈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표는 무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을 계속 바꾸는 것이고요. 표가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표가 우선이다. 이것인데, 자, 종부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네. 이겁니다. 종부세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쭉 보면 이한주라고 해서 민주연구원장 있잖아요. 네, 어디 교수였죠? 이한주의 경원대 교수였죠. 네네. 지금 옛날 이름 가천대죠. 지금 네네. 가천대 교수였고 당시에 이 58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죠. 이재명보다. 언제 만났냐면 이 이한주가 원래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서울대 생물학과 출신이고 나중에 운동을 좀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게 자기가 운동권을 하기에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 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 운동을 하는 그 제자들을 길러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대 무슨 경제학과인가 거기에 이제 학위, 석사학위를 따고 그러면서 가천대로 왔다가 가천대에서 한 사람이 분신을 해요, 학생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슴에 그냥, 자기 얘기가 하면 불을 질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을 만나서 서로 의기투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예. 경원대에서 석사학위 받아요. 그렇죠. 그거 표절해가지고 던져버렸지만, 네. 그러면서 경원대 학위가 무슨 학위냐 이러면서 필요 없다 해가지고 던져버렸지만, 네. 어쨌든 경원대에서 그 행정학인가 그걸로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 부정부패 근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석사학위를 갖다 썼는데 그것도 표절이라고 해서 학위 박탈당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경원대 교수였던 이한주 교수하고 아마 의기투합했을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당시에 근데 정말 비판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장이잖아요. 네네. 성남시장이고 경원대가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어떤 포션이 큽니다. 그럼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경원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천대로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당시 행사도 많이 가고 성남시장이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경원대에서 학위 받은 게 가짜로 아까 표절로 드러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앙대학교 학사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그 이름도 없는 학교에 석사가 뭐가 중요하냐. 나 그냥 반납하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정말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 자기 관할에 있는 대학교, 자기가 그렇게 행사를 많이 또 가고 했던, 가서, 축사도 많이 해주고 했던 그 학교를 이름도 없는 학교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아니, 그래도 성남시장도 되고 경기도 지사도 되고 다 됐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그때 네. 어쨌든 그렇게 욕을 먹었고, 두 번째는 논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논문 저 읽어봤거든요. 네네. 핵심이 이거예요. 자치단체장에게 엄청난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런 개발권들이 많다. 네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근절해야 된다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네 결론은. 자기의 행위는 네네. 정반대가 됐잖아요. 기초뿐만 아니라 예. 그 광역도 네.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유혹이 많다. 그런데 유혹이 많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거를 몸으로 증명해 준 것이 증명했죠. 아닌가. 전 이런 거 보면요. 예,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나 선거로? 아하. 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 듭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게 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는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그 나라들은 각각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방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쪽은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소영주들의 그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렇죠. 사실은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섬나라에서 여기가 전 세계 전체인 줄 알고 A 나라
나라, B 나라, 뭐 관동, 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나라가 일본이고 네. 독일도 연방 국가거든요. 프로이센 이 직전까지도 사실은 여러 그런 그 뭐 공장 남작의 국가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발달된 그 제도인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빼놓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독일법 따라서 일본법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많을 수밖에 없고 왜 권한이 그 또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느냐. 네.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해야 되니까 그 선거 나갈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니까 또 줄 서야 되고 이거는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역효과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하더라도 그냥 광역으로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뭐 거대 그 담론이니까 네네. 저도 동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격길로 사실- 샜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한주 얘기하다가 좀 셌는데 네네. 자 이겁니다. 스토리가 저 타임라인으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박찬대가 뜬금없이 종부세 폐지론을 들고 나와요. 네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5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박찬대는 사실 아시다시피 코딱지가 아닌 코에 붙은 무엇인가를 이물질. 이물질을 띄워주던 그런 충성심 높은 아니 여기서 이물질은요. 예, 예. 코가 한자로 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 입이 할 때 그 아니다 비물질이네. 비물질이지. 이는 여기네. 이비잖아, 네네. 이비. 자, 그러면 비물질을 닦아줬던 그 박찬대가 자기가 임의로 그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 종부세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그 꿈이었고 네네.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그럼 노문이 합작으로 이뤄놓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진을 안 뗐으면 네네. 그런데 박찬대라는 사람이 정면으로 그거를 부정한 셈이 되잖아요. 네. 당장 진성준이 물론 자기도 이제 새로운 신명을 선언하긴 했지만 진성준이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야 그건. 원내 지금 대표라고 해서 무슨 뭐 정책을 네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하고 진성준이 바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아니고 여의도연구원장이 됐죠. 여의도연구원장이 인터뷰를 몇 개를 합니다. 그 즉시 6월 달부터. 자, 이 인터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로 들어섰다. 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한주가 기자들과 사석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중도로 갈 거야.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잖아. 이재명이 0.7% 그거 극복하려면 중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테러 때문이야 이건. 네네. 테러 전과 테러 이후가 달라. 테러 아마 평생 써먹을 겁니다. 여러 군데. 네네. 이것도 테러를 써먹는 거예요. 그죠? 이제 테러니까, 친노, 친문도 좀 생각을 해봐. 테러 당했잖아. 테러 당한 이유니까, 좀 이제 중도의 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자꾸 이렇게 저기를 넣는 거죠. 조미료를. 네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인터뷰에서도 종부세 완화엔 공감대 이뤘어. 그런데 폐지는 반대야. 폐지는 아니야. 이것도 친노 친문한테 지금 하는 얘기죠. 네네. 폐지는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반대하지 마. 이렇게 해서 5월 달부터 시작한 그런 이 그랜드 플랜이 바로 연설문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즉 이재명에게는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유일무이한 후보라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왜? 사법 리스크 계속 들어오는데 너네가 대통령 후보를 지금 건드릴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될 수 있고 그럼 대통령 후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이제 중도층도 속으로 하고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몇 가지 어떤 그런 토끼들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다. 저는 이 종부세 문제를요. 네네.
그 크게 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정리, 네. 정혁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조금 네네. 전에 이제 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중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음흠. 왜냐하면 이재명 이 사람이 어쨌든 나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인가?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그 원칙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이재명은 25만 원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25만 원이 필요하고 짭짤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쨌든 중도층한테는 네. 그거 종부세 이거 저기 그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 버려 가지고 네. 1년에 몇 백만 원, 많이 나온 경우 몇 천만 원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은 흔들어. 첫 번째, 내가 그렇게 극좌가 아니고 네네. 중도적인 내가 정책을 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구력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대법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가 뭐냐면 네. 부동산, 아하. 대장동, 법인카드 이 세 가지가 네. 제일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쌍방울도 나왔고 뭐 네. 백현동도 나왔고 뭐 성남 FC도 나왔고 그랬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건드려 줘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깔린 건 뭐냐면은 네. 이 종부세 이런 부동산 이런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제도가 아니고 음흠. 친노와 친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아이콘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친문하고 친노와 친문의 아이콘인 종부세를 박살냄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나는 그 니네하고 다르다. 내 밑으로 줄을 서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얼핏 봐가지고 지금 긴가민가한데 네. 그 김두관 후보 여론조사가 진짜로 30몇 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 네네네.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유의미한 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7%포인트 차밖에 안 돼요. 진짜요? 이재명과 김두관이. 저는 예. 지난번에 이재명 77.77%, 네. 박용진 22.23%였는데 네. 김두관은 박용진보다도 득표율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신문 기사 뭐 37%인가 몇 프로 나왔다는 걸 딱 보고 이게 진짜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자다가 봤나 비몽사몽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은 김두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부세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김두관은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뭐 곤조라고 할까? 네네. 그 자기의 그 생각이 있는 거고 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친노의 생각, 친문의 생각.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제목이 이재명 종부세 개편이 부른 노선 싸움, 친노 친문 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것이 노선 싸움이 바로 전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제목을 단 것이거든요. 네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두관과 박용진은 다르지요. 왜 네네. 다르냐면 김두관은 적통이에요. 제가 적통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될 줄이야. 홍준표처럼. 친노. 그렇죠. 친노. 그러니까 PK. 네네. PK가 사실상 그 민주당의 한 축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많이 축소됐지만 그런데 거제 출신이고 남해. 네. 남해 죄송합니다. 뭐 뻑하면 제가 거제라는 입이 붙었어요. 남해 출신이고 또 남해의 정말 성공담이잖아요. 네네. 분수하고 뭐 하면서 도지사까지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왔을 때 당시 친노 그룹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친노 그룹이 엄청나게 김두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뛰어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시절을 보면 그때 당시가 리틀 노무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리틀 노무현이라는 닉네임도 나왔고 그런 이력을 보면 박용진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이단아였어요. 처음부터. 그 민노당 출신. 네. 민노당 대변인 출신에서 그때 NLPD가 싸울 때 PD 계열이었거든요. 네네. 그냥 나는 종북주의자랑 같이 못 논다 하고 뛰쳐나와갖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사실 고생 식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웃사이더, 완전 아웃사이더로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시절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세력이 없어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김두관은 어쨌든 뭐 세력이 있었던 적도 있고. 새가 있다. 네네. 그리고 적통이고 PK가
모일 수도 있고 네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 어떤 지지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컨대 김두관이 최소한 30% 이상을 득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8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뒤인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되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연타석으로 유죄가 따딱 나오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러한 그 형량이 나오면 민주당도 출렁출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독립적으로 혼자 나온다고 했다가 네네. 김두관이 나오니까 처음에 개딸들이 땡큐라고 했어요. 이유는 99.9%가 나올까봐. 네네. 이건 정말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네네. 나오면 90% 나오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약 한 20% 내외, 20% 내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15%. 15%. 20% 너무 많고. 20%는 많아. 네. 15% 정도. 그러면 90%는 아니잖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뭐야 이거 목소리를 내잖아? 아니 치어리더 들러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목소리를 내? 뭐 일극체자가 나빠? 야 우리 결집하자 라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 김두관 쪽 생각에 30%를 예를 들어서 목표로 하고 차근차근씩 일주일에 5%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거 이제 9월 말 10월에 판결 선고돼가지고 10월 달 깜빵행위 예약되었다. 이런 어제 속보가 떴는데 우리 유 본부장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고요. 네네. 예, 재판이 제일 먼저 끝나는 게 선거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위증교사라는 범죄는 정말 조폭 두목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거를 갖다가 어떤 공당의 대표가 밥 먹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위증교사를 한다는 거는 예. 그렇죠. 결국 그 재판 벌써 지난번에 작년 9월이었습니까? 그 구속 적부심 그 구속 영장 신청을 했을 때에 네. 뭐 여러 가지 죄명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되었다라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정부장 판사가 판단을 했었던 케이스 아닙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당사자가 자백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불러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봐야 예 소용없고 예 그 당시에 뭐냐면 뭐 KBS 뭐 노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고 그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의 위증성, 제가 위증성이라고 저는 거의 저는 위증이라고 저는 심증을 상당하게 갖고 거의 저는 뭐 99.9999999%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재판 결과 나오면은 저 바로 저 고발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시죠? 무슨 고발을 하시려고? 위증. 위증 고발하려고요. 예. 왜냐면 구체적으로 안다며요. 들었다며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년 전 일을? 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KBS하고 김병영하고 짰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하는 거는 맥락을 조금 더, 그러니까 유 본부장님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걸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맥락을 좀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네네. 중요한 거는 위증교사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무슨 사건에서 어떤 위증을 교사를 했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좀 많이 나와가지고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병량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에요. 예. 다른 당 시장도 아니고 이 민주당의 시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시장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량을 갖다가 모함하려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파큐브 아하. 특혜 분양이다. 아. 특혜 분양이 아니라 요거 용도를 갖다가 조금 상향을 시켜준 거를 이거를 자기는 저기 그 백현동에서 4단계나 상향해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정자동에서는 5단계를 상향해 줬는데 아이고야. 예, 그러는데 불구하고 요거 상향해 줬다고 예. 그거 가지고 막 특혜를 줬다 예, 예.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KBS 그 박철호 PD를 네네네. 불러가지고 이제 그 검사로 예, 예. 해가지고 이제 검사라고 하면서 그렇죠. 검사 전화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한 이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철호 PD는 먼저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네네. 감옥을 가요. 구속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갖다 부르는데 이재명이 안 나와요. 예, 예. 변호사라고. 예, 변호사가 계속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불응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예, 예. 예, 그 영장 태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그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체포를 했다. 억울하다. 이런 게 이제 왜냐면 계속 나오라고 예. 영장 발부하다가 안 되면 체포영장 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럼 판사님이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것만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남탈했구나. 그때부터 남탓한 예. 거예요. 항상 남탓이 저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그랬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최철호 PD가 이제 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재명과의 관계를 다 불었는데 최철호를 진짜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이재명이 최철호 PD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녹취록 이게 사건이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이제 그 검사로 네네. 위장해 가지고 일단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본을 써준 건 누구냐면 이재명이가 예, 그렇죠. 이재명이 대본을 써줬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당시에 경상도 출신 이제 그 수원지검 네네. 예 검사까지 이제 다 해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했는데 방송이 KBS 공영방송이 이거를 못 틀잖아요. 그렇죠. 못 트니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누군가로부터 이게 전달받은 거로 제보받은 걸로 해가지고 틀면 어떠냐 이 네.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요. 아. 그것도 찍습니다. 다 그래- PD가 최철호 PD가 아니고 이재명이 변호사가 아니고 PD네. PD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다른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 전달하는 게 나옵니다. 아. 그 방송 한번 다시 한번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제보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 녹음 파일을 전달해 주는 게 누구냐면은 이재명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최철호 PD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못 냈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최철호 PD가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래갖고 자기 녹음본을 빼고 이재명이 그러면 방송 안 할 거면 녹음본을 달라. 그 녹취한 그 녹음을 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최철호 PD가 안 줬죠. 어허. 안 주니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고소당하면은 내가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철호 PD 내용을 빼고 네네. 김병량 시장 말한 것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했는 걸 줬다는 편집한 거예요. 걸 준 거죠.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어허. 그거를 녹취록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파만파가 되면서 아하. 김병량 시장이 고소하게 이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그때 고소하지 않았다면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틀었다면 고소를 안 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틀어버리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이제 최철호 PD가 고소를 당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최철호 PD가 먼저 불려가가지고 이제 갈 때 나 이거 어떡하냐 이재명한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 변론도 해주고. 내가 변론다고 내가 증인도 서줄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최철호 PD가 와이프한테 면회가 왔잖아요. 그 이재명 변호사한테 가고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철호 PD 부인이. 전화를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아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네. 난 모르는 일이다. 예. 딱 잡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PD는 이제 이재명만 받고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결론이라도 오고 변론이라도 하고 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오니까 이재명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모른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스토리가 있었고 예.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 그 벌써 뭐 몇 년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모함을 당했다. 그러니까 모함을 당했는데 어떤 모함을 당했느냐? 자기는 최초로가 한 건데 내가 모함을 당한 거고 최초로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어떤 모함이냐면 KBS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김병양 시작지. 김병리 치않고 이게 짜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역이 지난 그 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김영환 현재 이제 충북지사가 예.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TV에다 토론해서 그거 내가 모함 당한 것이다.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 모함 대선에서 당했다. 나온 겁니다. 예, 대선에서 그러니까 대선에 예전에 그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저기 어디지 권순일 재판 대법원 네. 가지고 네. 와서 무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김병양 시장의 그 수행비서가 이제 그때 그거를 줬죠. 그 증언을 증인을 해준 해줬죠. 증언을 해준 겁니까? 그러면서 그 증인에 나가 달라고 이재명이가 요청하면서 기억 안 난다. 내 그때 벌써 뭐 선거 캠프에 나와서 그 당시에 그 성남시에 있었던 건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달라. 자기 변론 여기서 텔레그램 보내줄 테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의 그게 위증 교사였다는 것이죠.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요.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이재명의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지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어.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때 나중에 이제 저는 그때 나가 있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해가지고 그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재판에 올라갔더니 그 위증교사로 올라가고 이재명은 위증교사가 되고 그 사람은 위증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위증한 사람이 자기 처벌을 갖다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증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 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네.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위증이니까 이 위증했다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전화 와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갔고 그래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이재명의 형님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김인섭이한테 고용돼가지고 이 백현동 사건 그 백현동 이 개발 사업 투입돼가지고 이제 다 어쨌든 돼가지고 한 70몇 억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 아직 받기 직전에 이게 이재명이가 전화 와가지고 위증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사실상 받았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에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지금요. 또 위증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위증이 나온 겁니다. 또. 또 그건 어떤 거죠? 왜냐하면 김용 재판에서 김용 재판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단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그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포함되고 현직 기자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변호사 포함돼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 유리한 여론을 만들까 이거를 하면서 거기서 위증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명은 지금 또
위증 교사로 2명이 구속돼 있고 예. 한 명은 또 위증으로 그렇죠.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거고 이게 위증이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게 지금 이재명이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저는 거의 그 위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고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게 좀 나왔습니다. 아, 또 새로운 건이 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 재판이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아, 그렇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증인 2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위증교사 사건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증인이 2명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에요. 아, 검찰 측에서도 같이 요청하고 그렇죠. 예, 했던 쌍방 증인인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자 출신인데 누구냐면은 노조야. 복지부장. 아, 노조 복지부장이었어요. 복지부장. 예, 예. 예.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검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 들은 적 있느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느냐? 아, 20년 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에서 아, 그때 현장에서 직접 본부장님이 재판 가서 들은 얘기를 한 말씀이죠. 어저께 했다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예. 어제는 제가 저는 위증교사 사건은 안 가죠. 아, 그건 예. 언론 보도를 보고. 예, 보도를 그러니까 보고 그렇게 해서 소스를 명확하게 말씀해 줘요. 내가 직접 예. 봤느냐 아니면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예,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봤는데요. 예. 월요일인데 또 재판이 있었나 제가 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2명이 또 이재명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방어를 내다가 첫 번째 사람은 완전히 깨집니다. 아하, 검사한테. 예, 검사한테 박살나요. 아하. 그래가지고 검사한테 박살나고 나중에는 저는 그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저 들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KBS에 네. 그 당시에 뭐냐면 예전에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그 노조에 그러니까 전임 노조원이에요. 전임 노조원은 뭐냐면 노조 간부로서 기자 일을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노조 전임자. 예. 노조 전임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네요. 예, 했던 사람이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최초로 PD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하는데 또렷이 기억한다. 그거 정말 문제네. 하면서 뭐냐면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그 KBS하고 김병량하고 어떤 그런 게 프로세스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냐? 기억이 안 난다.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냐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선택적 기억 장애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검사가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자기는 그런 소문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재명은 시장도 아니고 보통 변호사였다는 거죠. 그냥 일반 변호사였어요. 네. 그 사람을 뭐할로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면 김병량이 뭐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예? 김병량이 이재명을 죽여서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 중벌을 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KBS하고 최초로 PD가 짰다는 건데 최초로 PD가 이재명이 중재를 받으면 최초로도 중재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짰으니까. 공범이니까. 이재명은 오히려 이재명도 죄를 줄이고 최초로도 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재판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을 중재를 받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랬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프레임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줬다. 그래요. 그런 증인이 나타난 거다. 아니 나타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증인 제조 공장이네. 증인 제조 공장이라니까요.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서 모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이제 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뻔하단 말이죠. 김용희 재판에도 너무 뻔하단 결국 말이죠. 김용 재판도 그 돈 받은 게 김용희 개인의 어떤 뇌물 뭐 이런 그 정치항법을 넘어서 그건 다 결국 저수지로 해서
이 이재명이 위해서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무죄 받으려고 예. 그때 경기상권 뭐 진흥원장하고 만나네 많이 하면서 네, 맞습니다. 두 명 세 명이 깜빵이 갔던 것도 그것도 위증과 위증교사 아닙니까? 위증과 이게? 위증교사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위증을 위증으로 막고 위증을 위증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처럼 네. 이렇게 한다는 게 거의 저는 맞다고 저는 대권 봅니다. 욕심에 예, 대권 봅니다. 욕심에 예. 이 모든 죄가 이어지는데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성한즉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사망을 했는데, 낳느니라. 예, 예. 사망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예. 그런 성경의 진리를 또 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단계를 지금 죄가 장성해서 정말 점점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빠르면은 10월이나 11월이면 선고가 되는데 예. 이건 또 성남에서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는 죄값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그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걸로 인해서도 네. 김문기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김문기 씨 모른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종상향과 관련해 가지고 백현동 관련돼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둘러댑니다. 네네.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허. 사실을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도 거짓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2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화전민이고, 예? 노름꾼인데 남의 걸 탐한 적이 없고, 예? 청소부도 하셔가지고 썩은 과일을 가져오셔서 도려내고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떨 때는 군인이셨고 공군 하사관 출신이고 예? 그 다음에 광부였다가 야. 그러니까 아니 참빛나래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선택적 기억 상실증 하니까 그대로 탁 하시고 좀 전에 네. 이재명 아버지가 20명쯤 된다고 했더니만 서울대 화전민 노름꾼 청소부 아니 아주 그냥 정리의 달인이세요. 예. 아니 근데 나는 노름꾼까지는 괜찮은데 좋아 노름꾼일 수 있죠. 노름꾼인데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저희 정치께서는 없었습니다. 예. 아니 노름꾼이 어떻게 남의 것을 안 탐하냐고요. 에? 아니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사채업자가 나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 시점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 위증 무더기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뭐 이재명이 재판에는 위증이 왜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법 앞에 서서 어쨌든 간에 판결을 받는 것인데 법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법정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죄가 없음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변론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확실히 죄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형량을 줄이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당연히 법 전문가시지만 하나는 내가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함으로 인해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그렇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오리말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오리발 작전 지금 그렇죠. 하는 오리발 거죠. 작전. 닭 네.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렇죠. 인간들. 그리고 혐의들이 더 나올 게 두려워서 지금 아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라도 없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검사들이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지. 왜 이거 공격적으로 지금 하지 못했느냐.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다소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로 이 공격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직업에는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 돈을 버는 것이 역할인
가진 직업은 사업가와 장사꾼뿐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그럼 검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회 정의를 법에 근거해서 수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서요. 법리대로 해석해서 법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의 죄를 묻고 기소하고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다, 검찰 포갑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검찰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 좀 솜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야 이런 것들이 좀 순리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으로 볼 수 있죠.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있고요. 또 사적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모 씨라고 있어요. 또 사적으로 수행 운전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진모 씨 등이 지금 이번에 위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기소 내용을 보면요. 또 재밌어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같은 사람은 2019년 1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요. 중국 심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뭐냐?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서 협약식도 하고 만찬도 했습니다. 또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랑 같이 중국에 타고 가고 거기서 차로 협약식장까지 같이 또 이동도 했습니다. 그치. 근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못 된다. 저는 모르는데요. 이하영 부지사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협약식에 참여했던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도 아냐? 못 된다.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실제 쌍방울 사준지도 몰랐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적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 운전사도 네.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에 소속돼 있던 직원이죠. 월급도 받았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그럼 이거 월급을 받았는데 쌍방울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이지. 예, 위장 취업을 누가 해줬다? 그럼 이거는 또 쌍방울 회장이 해준 거네. 이화영 부지사랑. 그렇죠. 그게 이화영에 대해서 그거를 또 뇌물로 했어요. 예, 그러면요. 지금 이게 너무 사실관계들이 명확한 것들을 내가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은 차로 이동하고 만찬장에 참석했는데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 차를 뭐 버스를 탔나요? 2층 버스 100인용짜리 버스 타지 않고서야 옆좌석에 같이 타고 갔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이재명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아예. 근데 기억 안 난다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같이 골프를 쳤지만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위증은 기억에 반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 안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증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 빤히 아는데 뭐 된다? 바보인 척 해도 위증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의 남자 이화영 측근들 무더기로 위증 고소했는가 기소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피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큰 죄, 위증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더 큰 죄들을 다 받게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재판 과정을 잘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하다 안면인식장애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면인식장애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말이 진실이라고 떠들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 부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도대체. 네. 실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진짜 똑똑한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김문기 씨 가족들이 하는 말이 김문기 씨가 이재명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한 얘기를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성남시의 예산을 1,000만 원 단위까지 줄줄 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맨날 만나서 보고받고 그 중요한 대장동 사업하고 했던 실무자를 나는 뭐 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 1,000만 원 단위의 예산까지 줄줄 낸다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법카 내역은 몰라요. 네. 그리고 아 뒤집어집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네. 똑똑한 머리에도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게 잔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JQ, 네. JQ. 예. 그리고 비전 제시 등 큰 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허. 그 좋은 머리에 똑똑한 사람이 네. 있고요. 남을 이롭게 하는데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데만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판단해야지 맞는 거죠.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의 잔대가리만 회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된 사람이다. 거의- 이쪽만 진화됐다라고 그렇죠. 봐야죠. JQ가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잔머리 지수가 JQ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우리 김영희님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이 김혜경도 모른다. 박찬대 정청래도 모른다라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자기 아들도 커가지고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어차피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할 거면요.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 걸 좀 잊어줘서 내가 국회의원인 걸 몰랐다 네. 하고 이제 좀 국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아 이제 뭐 국회 우리 재명이가 갈 것은 국회가 아니죠. 네. 예, 우리 국립대에서 무상급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한 아닙니까? 380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뭐 360일이 아니고 380년. 아, 좋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악의 나쁜 것에만 돌아가는 잔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련님, 맞습니다. 맞고요. 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 이거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한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보다 지금 우리, 예. 국회에 우리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어요. 이것도 아하. 오늘 주제에 있나요? 있죠. 있죠. 예, 아. 지금 그거 얘기 먼저 합시다. 그럴까요? 그래. 국회 탄원 청원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요. 여기에 대응 방안들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대응은요.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같은 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거 똑같이 대응하려고 하면요. 국회 청원 게시판에요. 이재명 제명 안건을 올리십시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제명 안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열어서 이재명을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세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앉히고 나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할 포인트가 하나 두 개겠습니까? 이거 100개, 1000개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들을 해왔는지 정말 밝힐 수 있게끔 이재명 제명에 대한 청원들을 저는 올릴 것을 빠르게 촉구합니다. 우리 지금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작하죠. 예, 저희가 시작하죠. 저희 우리가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시작해서요. 이거를 이재명이 네. 제명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 멸콩 TV 나와서 말했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은요 통과되면요 제소도 안 돼요. 제명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 자, 이재명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분명히 반발이 있다니까요. 네. 이재명 독재 체제에 반발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표가 몇 개나 나오는지도 이거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제명안 이거 국회 청원 그러면 오늘 저랑 변호사님께서 추진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안이에요. 뭐냐? 검사 탄핵한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 4명을 법사위에 다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법사위가 재판장이 되는 거잖아요. 재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 4명만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이 더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또 12년 전에 유죄 확정받고 깜빵 갔던 한명숙도 나와야지. 나와야죠. 그리고 한명숙이한테 2억 원 수표 받아서 자기 그 전세 자금으로 썼던 한명숙 여동생도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화영이 더 나와야 돼. 이런 인간들 줄줄이 나와야 돼.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콧하고 그 증인 채택하고 할 때 국민의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문회는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정말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나열이들을 이재명이 한명숙 여동생 이화영이 다 거기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채택해서 법정에 법사위에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야, 다 불러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국회 청원이 있어요.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가 넘으면은 어쨌든 간에 90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관할 맞아요.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거를 근거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보다 법은 몰라도 이거보다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상위법 헌법에서는요 이 탄핵에 관계된 것들은 탄핵 절차가 필요해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 탄핵 맞아요. 절차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면서 대통령도 증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멸콩 TV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에서 이 앞에 제가 TV조선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민주당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원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00만 넘게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 대통령 탄핵을 청원 올렸던 사람, 제가 이거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 누군지.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국회 지금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을 올렸어요. 근데 권오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촛불행동 공동대표입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려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헐, 반 대한민국 체제 인사였다는 말이네요. 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6번이나 받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와. 탄핵 청원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장단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네. 뭐 그 배우는 누구? 배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재판부에서 방금 이 권오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공모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청원을 놓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이자 가장 큰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이 북과 장구에 장단 맞춰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더 크게 나가면요. 민주당도요. 이거 반국가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네. 야, 참 나라가 참 정말 나라꼴이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꼴이 정말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상민 지금 전 장관이요. 예. 네, 여기에 지금 탄핵 소추 시켰을 때 6개월간 공백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탄핵 소추 기각됐어요. 예. 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지금 이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놈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전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원장이신 허영석자 교수께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도한 이런 그 탄핵 시도는 국가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택도 없는 이런 탄핵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게 아니고 빨리 해서 한 달 만에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헌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와 같은 무도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재판 뒤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한 달 내에 바로 결정하는 그런 걸 하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근거 없이 무도한 탄핵 소추 발의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국회법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법조계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라들이 다 집권 줄 알아, 이게.
이게 지금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입법 청문회를 할 때도요.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장성들을 얼마나 모욕 주고 멸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건에 대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하겠다, 증인 신청하겠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제복 입은 육군 장성들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까지 망신 주기를 해보겠다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탄핵의 역사, 슬픈 역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소추가 기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판결을 보면요, 이거 판결이라는 거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법과 유사한 거예요. 법에 준하는 것들이에요. 당시에 기각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질서의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중해야지만 탄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법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건 민주당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 전문가잖아요. 이재명이 가장 잘 알아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입법, 지금 여기 국회에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이유로,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를 대통령 증인 신청까지 하겠다. 이거 진짜로 대한민국이 행정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나라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네. 정말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탄핵 사유가 뭘로 올라와 있는 줄 아세요? 뭡니까? 탄핵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요. 첫 번째,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 자, 이래서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병에 대한 특검을 절대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갈 거라고요. 탄핵 밑자락 지금 이거 깔기입니다. 벌써 지금 밑자락 깔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이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탄핵 사유로요.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랍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게 있어요. 군사법원은요, 군대는요, 사망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수사권이 네.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놨어, 그렇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외압을 합니까? 그렇죠. 수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사외압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그게 직권남용이고 그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고. 그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요, 김여사 명품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법으로 따지면요, 위법 사항이 없어요. 법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예. 이게 자기들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 추이상 그에 따르는 어떤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법 위반을 합니까? 지금 최상병 건과 똑같죠. 최상병 건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해요? 그 법 위반이 명품백도 적용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 위반이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이유.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했답니다.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 6번이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그 부분은 문재인 때 하도 북한한테 가가지고 빨아대니까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문재인이 아웃, 민주당 정권 아웃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똥풍선 보내오는데 거기에 대북 확성기 준비도 못합니까? 틀든 것도 아니고 준비해놨는데 그걸 탄핵 사유한다?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대선 불복 아닌가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요, 그냥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게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 통수권자면요, 여기에 확성기 사용이 아니라 미사일 쏴라 해도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몇 번이나 쐈습니까? 이 대한민국 영공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올해만 들어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못한다고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 통수권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감히 어디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딴 청원을 올린 것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장단 맞춰주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있어요. 탄핵 사유.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가만히 놔뒀냐.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민주당 아니야? 미쳤습니까, 진짜? 예. 지들이 뭐 그 회 안 먹니 뭐 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놓고는 가가지고 광주의 회 잘 집이. 먹었습니다. 광주의 해놓고는. 집 회사라 네. 한 사라 다 먹었잖아요. 네. 요즘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요, 국제기관이 IAEA에서 당시에 검사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 다 했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요, 그럼 다 반대했어야죠. 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다 한 거예요. 네. 미국 바보예요? 프랑스 바보입니까? 네. 영국은 바보입니까? 매크로네시아, 네. 폴리네시아 바보입니까? 그리고요, 오염수 방출하면요, 그 나라들부터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 선진국들에서 먼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한 거 뭐예요? 오염수 정말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네. 세계적으로 떠들면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여실하게 보여주신 거 빼고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 일본 가서 뭐 한다고 하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왔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할 네. 수가 없죠. 어떻게 가학 앞에서 지금 선동을 하는데 미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일본 같은 것도 쇼 아닙니까? 쇼도 그런 쇼가 그 쇼도 자기들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국비예요. 그렇지. 또. 안민석이하고 똑같네. 쇼하러 옛날에 뭐 독일까지 가서 또 최순실 뭐 몇 조가 재산이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네. 아까 강주의 집 사건도 보세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서 지우셨을 거예요. 예. 광주의 집 사건도요, 언제 일어났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단식 때 뭘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식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영양 보충을 뭘로 한 겁니까, 지금? 고단백, 저칼로리. 회로 한 거 했잖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한테는 해산물 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오염수 때문에 큰일 난다고요. 단식 네.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여기에 업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개피해 입었지 진짜. 지금 횟집 안 됐죠. 수산업자들 피해봤죠. 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대한 대한민국 인생하고는 네. 아무런 관계 없는 인간들 아니야. 민생을 망가뜨리는데 예. 전념을 다하고 있는 당이에요. 예, 이거. 예, 예.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민생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좀 빡세게 열받아서 했더니만 우리 겨울이님, 최진정 변호사님 열받아서 이마에 주름 생깁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같이 보톡스라도 맞으러 가야죠. 아, 요즘 또 새로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겨울이님, 네, 간헐적 단식 푹, 예, 그리고 최수홍님, 목소리 높이는 김민수, 화이팅. 아,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훈님이 또 경예님 찾으십니다. 어디 갔나 나와라 하트뿅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뭐 댓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목요일 되면은 우리 김 대변인 팬들이 참 많으세요. 최대한 우리 나오신 김 대변인의 목소리를 팍팍 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달님, 김민수 대변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요, 이 민주당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100만 명이나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거 문재인 때도 140만 명 했다니까요. 그렇죠. 146만 명. 네. 근데 그때 우리 당은요, 이걸 정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안 한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안전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자라고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대한민국 전국이 불안하겠다, 안 좋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만 봐도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먼저 위하는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면 대한민국 국가도 뒤흔들 수 있는 당이에요. 예. 이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참 나라가 다 니끼가 이게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왕국이다.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 이걸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국민의힘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굉장히 FM이고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 법 안에서 여러 법을 근거로 민주당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요. 지금 연장 들고 무기 들고 덤벼드는 사악한 무리 앞에 글러브 끼고 지금 스포츠 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할 때는 쟤네들은 지금 손에 쇠파이프 들고 칼 들고 덤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쟤네들이 하는 수위와 맞대응을 해주셔야 얘네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체면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위해 싸우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위에 맞춰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이재명도 끄집어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 지금 댓글에 그런 말씀 많이 쓰는데 좌파들의 핵심은 통일전선 전술 아닙니까?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약할 때는 센 놈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힘을 기르면은 같이 손잡았던 사람 뒤통수 빡 때려가지고 지가 권력 잡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여상스럽게 하고 지금 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있지만 그거 개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만들고 내가 법을 잘한다 개뿔 지가 법을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게 우리는 법대로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게 전투력 떨어지는 거란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청래. 예, 그분 자체가요.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이미 불법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그렇죠. 투하를 했다가 미수. 예. 네. 그리고 신나 부리고 불 붙였다가 방화 미수. 예. 예. 이런 짓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2년 징역이었나요? 예. 구형이었나요? 예.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군대도 못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 앞에서 지금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국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도 단기간에 일단 5만 명을 돌파했다죠. 네, 이게 반대 청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반대 청원 이걸로 부족해요. 이재명 제명 청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공격 들어가야 민주당 이재명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역시. 오늘 여기 방송 끝나면 반드시 여기 멸콩TV에서 이재명 제명 청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반대 청원 5만 명 돌파를 하니까 아까 대통령 탄핵 청원과 함께 나란히 법사위에 지금 회부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청원 링크 띄워주세요라는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청원하시는 그 분이 청원 이유가 뭐냐면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글을 지금 올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금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휴대폰 이거 보시면서 우리 멸콩TV 끝나면 국회 홈페이지를 가십시오.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 청원 이렇게 치면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합니다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것에 그런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고 로그인해서 누르면은 글이 팍팍 올라가고 그 카운트 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뭐 탄핵 찬성한다는 것이 뭐 130만 어쩌고 하는데 200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팍팍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 지금 청원 우리가 멜콩TV에서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한글 우리 멜콩TV 시청자만 해도 27만 명이 넘어서 28만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28만 명만 해도 바로 지금 5만 명 넘으니까 35만 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선봉으로서 멜콩TV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같이 힘을 볼 테니까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박라벤더님 일바따로 청원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천만 홍타브님 방송 끝나고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패스로 인증하라네요. 패스 외에도 휴대폰 인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요.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은요 싸움의 자세가 돼 있어요. 연장도 들었지만요. 그렇지. 원을 날리고 나면 바로 투가 날라와요. 예, 원투. 원투 날라와요. 근데 네. 우리 당은요 원을 날려보고 얘가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지켜봐요.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예, 또. 그냥 떡실신이야 잘못하면. 예. 원 날렸으면 투 바로 날려야 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제명 청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나면요.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게 이제 민주당 해상 청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민주당 해상 청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왜냐하면요. 야,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대한민국 공당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데 해상 청원을 해. 맞아요. 야, 그건 좀 김민수 논리적으로 비약 아니야? 대통령 청원이 논리 비약이에요. 얘네들 어차피 상식이 없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상식 따지면 우리는 공격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초대 헌법재판소 그 헌법연구원 원장인 허영 교수님이 어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그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정당이란 제도가 있어서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추천을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결국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2차 대전 있기 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퍼펙트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이용해서 결국 자유의 적이란 나치가 등장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 무도한 전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전투적 민주주의,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관역이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만든 것이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고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정당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마치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 일격을 가하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렸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 깜빵 보내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해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미가 지금 민주당에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으로 이런 부분을 추동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더더욱 어떤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대통령 아까 탄핵 사유 청원 글에 보면은 이유가 5가지인데 5가지 다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민주당 해산하자는 청원은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공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제명
그 다음에 이걸로 민주당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해산까지 정말로 원투 공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의 대응 보고 공격 받은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치고 나가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로 공격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 지킬 수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